2차 방정식 푸는 문제 방금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종류의 문제가 16개 있는 프린트를 이렇게 한 면짜리 하나 줄 건데요. 자, 그거를 풀기 위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는 총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1번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이고, 2번은 제곱근을 이용한 방법이고, 3번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방법이고, 4번이 근의 공식이다. 자, 그런데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이 조금 전에 해봤던 것처럼, 그쵸? 뭐 x제곱 마이너스 3x 이런 것도 나오죠? 현서야, 이런 거는 인수분해 어떻게 하나? x제곱 마이너스 3x x로 그냥 묶는 거죠. 그럼 x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면 서영아,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일 거니까? 0일 거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라고 생각해서 x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그렇죠. 0 또는 3이다 이렇게 푸는 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이한테 물어봤던 것도 다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었죠. 좀 전에 제이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요걸 인수분해했을 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은 0 요런 모양이 됐었거든. 그러면 이 두 개의 괄호가 곱해져 가지고 0이 되기 위해서는 곱해진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0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여러 개의 숫자를 곱해서 0이 되려면 곱해진 애 중에 최소한 하나는 꼭 0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 괄호가 0이 되거나 또는 요 괄호가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이 x-2라는 괄호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는 몇이면 되겠어? 2면 되겠죠? 그 다음에 x-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얼마면 되겠어? 1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x값은 2 또는 1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2차 방정식을 푸는 풀이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방법으로 가볼게요. 제곱근. 예은아, x제곱은 3이다.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곱을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될까? 떼버렸어. 제곱이 없어졌어. 그럼 이쪽에는 뭐가 생겨요? 공식처럼 외우자 그랬잖아. 제곱을 떼버리면 반대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씌워진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플마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었고, 그러면 성현아, 만약에 x-1의 제곱은 5다 이런 거 풀 때는 어떻게 해요? 제곱을 넘겨서 풀마 루트로 만들고. 그지? 제곱을 떼버리면은 이쪽이 일단 뭐가 되고? 풀마 루트 5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1도 어떻게 해주면? 넘겨주면 x는 뭐가 돼? 1 풀마 루트 5가 된다. 이런 게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었죠. 자, 이따 프린터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1번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한 4문제 있고,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한 2문제 있고,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한 2문제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만났어. 요렇게 인수분해가 안 된 애를 만났을 때 얘를 완전제곱식이 들어가 있는, 좀 전에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바꾸어서 푸는 거였습니다. 그치? 태유가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태유야? 요 풀이를 쓰기 위해서는 요 놈을 왜 자꾸 네가 말하는 거야? 너 집에 갔다 왔냐? 네. 그래? 벌써? 진짜 빠르네. 자,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하지, 태유야? 우리는 완전제곱식을 만들 건데 이 자리에는 얘가 있을 자리가 아니죠. 얘는 완전제곱식을 만드는데 필요하지 않은 상수항이니까 얘를 넘겨버려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고 는 1이잖아. 자, 그럼 이제 이 자리에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적당한 숫자를 넣을 건데 그게 얼마일까, 태유야? 요 놈에 대한 뭐라 그랬죠?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여기다 1 더해주고 당연히 우변에다가도 똑같이 1을 더해줘야 되겠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쪽이 완전 제곱식이 됐죠.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됐어? x 의 제곱이 됐고요. 는 2. 자,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하고 똑같은 모양이 됐지. 아까 전에 성현이가 푼 거랑 비슷한 모양이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또 여기서 제곱을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 쓰다야 여기서 제곱을 없앴어? 그러면 이쪽은 뭐가 생긴다고요? 하고 요렇게, 그쵸?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얘만 어떻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항시켜주면. 그럼 x는 뭐가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푸는 것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였다. 여러분,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할 때는 태희야, 혹시 여기 앞에 뭐 어떤 숫자가 붙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나누고 가야 되죠, 그쵸? 뒤에가 분수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여기를 무조건 1로 만들어줘야 우리는 반의 제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뭐 2나 3이나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그걸로 나누는 게 제일 처음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의 공식. 아 너무 쉽다 진짜. 근의 공식은 그래, 이마영 씨 해봐요. x는 2a 2a분의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지. 자, 이런 기본적인 근의 공식이 있고요. 어떤 것도 있다 얘들아? 짝 프라임 짝수 공식도 있죠. 짝수 공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a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풀마 루트 b b 프라임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죠, 그쵸? 그지? 그러면 지안아, 여기에 있는 이 b 프라임은 뭐였더라? b 프라임? b를 2로 나눈 거였죠? b를 2로 나눈 거, 요게 b 프라임이었다. 이렇게 해서 근의 공식까지 외워주면 여러분들은 모든 풀이 방법을 다 배운 거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풀이 두 가지만 뽑으면 뭐예요? 이거하고 이겁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게 두 개밖에 안 써요. 인수분해 해보고 안 되면 다 뭐해? 다 근의 공식 해버리는 거였죠. 근의 공식 그 다음에 여러분, 근의 공식에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부분만 싹 뽑아오면 이게 뭐더라? 그쵸? 판별식 판별식이라는 친구였죠. 판별식 대문자 D 해가지고, 자, 근의 공식에 여기 안쪽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만 딱 뽑아놓은 거, 얘가 D였는데 이 D의 역할은 D가 0보다 크냐 아니면 0이랑 같냐 아니면 0이랑 작냐, 이걸 이용해가지고 뭘 판단할 수 있어요? 근계수 그 2차 방정식에 근이 몇 개가 있느냐,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식이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판별식 이렇게 불렀었고, 자, 여기서처럼 판별식의 값을 구해보니까 0보다 큰 값이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었다?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 현서야, 판별식이 딱 0이랑 똑같으면 중근이었죠. 중근은 해가 몇 개 나왔다? 한 개 나온 상황을 말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였어요? 해가 없다. 그쵸, 해가 없다. 네, 요거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배웠나? 우리 합곱도 배웠나? 합곱? 예 그죠?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문제 풀면서 합시다. 자, 104쪽 보겠습니다. 104쪽. 자, 여기서부터는 활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104쪽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실 활용 문제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 이미 문제에서 이 식을 알려줬잖아요. 이게 뭘 나타내는 식이냐면 대각선의 개수를 찾는 공식이야, 이게. 근데 문제에서 대각선의 개수가 20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 공식의 값이 20하고 어떻다? 같다. 똑같다라고 놔버리면 그게 식인 거죠. 그래서 2분의 n 괄호 n-3이 20하고 같습니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크게 쓸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2분의 n-3이 20하고 똑같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서영아,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 그지? 먼저 양변에 어떻게 할까? 분모가 없어졌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요. 그러면 n-3 그대로 있고 2가 곱해져서 4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럼 현서야 이거 정리할 거야. 분배하겠죠?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있던 40도 어떻게 돼야 돼? 우린 이쪽을 얼마로 만들고 싶죠? 어? 정리를 하겠다는 거는 이쪽을 얼마로 만든다는 뜻이야? 0. 0으로 만든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야지 풀이 방법을 적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40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이하. 넘어와야 돼. 그럼 뭐가 돼요?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정리는 끝났으니까 정리가 끝났으면 쓰더야 뭘 시도해 본다? 가장 많이 시도하는 풀이 방식이 뭐예요? 열심히. 인수분. 인수분해를 시도해 본다. 자, 그럼 이제 이 숫자를 생각해 봐야지. 곱해 가지고는 마이너스 40이 되면서 더해 가지고는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수를 생각해 봐야지. 얼마 떠오르니 수야? 구구단을 외다보면 나오죠. 얼마가 있을까? 바로 8호 부호를 어떻게 줘야 돼? 누가 그치 요렇게 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된다는 뜻이야? N-8 N 플러스 그렇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n 값이 두 개가 얻어진 거죠. 앞에서 얻어진 n 값은 얼마? 그렇지, 플러스 8. 뒤에서는 마이너스 좋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n 각형이잖아요. 다각형을 찾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8이 적당한 답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5각형은 없으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식을 세웠다기에는 조금 거시기 하죠. 이미 거의 다 알려준 거니까. 자, 밑으로 내려가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제 진짜 식을 한번 세워보자. 2번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아니, 문제가 연속하는 세자연수 이렇게 시작하지. 연속하는 세자연수. 그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세 개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연속하는 세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1 그죠? 요 세 개가 서로 이제 1씩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가운데 걸 x로 잡아도 되고 앞에 걸 x로 잡아도 되고 자기 마음인데 이왕이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걸 x로 잡는 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에 뭘 물어봤나 보니까 셋 중에 가장 작은 걸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요 세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걸 내가 x로 잡을 거야. 그럼 예은아, 그 다음 숫자는 얘보다 얼마 큰 숫자라고 하면 돼요? 1 큰 숫자. 1 큰 숫자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숫자는 뭐라고 하면 돼? 연속하는 세자연수라는 거는 뭐 3, 4, 5 이런 것처럼 딱 붙어있는 세자연수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숫자들은 서로 간에 얼마씩밖에 차이가 안 나요? 1씩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맨 앞에 숫자를 x로 잡았으면 그 다음 숫자는 얘보다 1 큰 숫자고 그 다음 숫자는 또 얘보다 1 큰 숫자잖아.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잡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볼 건데 수정이가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수의 제곱이 그랬다, 수정아. 가운데 수의 제곱이 어떻게 시작할까? 가운데 수가 누구야? 그죠? 요 놈을 어떻게 하면? 제곱을 하면 요거를 요렇게 제곱을 했더니 그게 뭐랑 같냐면 나머지 두 수의 합의 7배보다 13만큼 작아. 자, 차근차근 하면 돼요. 나머지 두 수의 합까지만 해봐, 수정아. 나머지 두 수의 합. 그쵸? 요거랑 요거가 나머지 두 수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2x 플러스 2 이게 나머지 두 수죠. 자, 그거의 7배.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근데 그냥 여기다 곱하기 7 그냥 하면 안 되잖아. 괄호 치고 곱하기 7 보다 13만큼 작아. 그럼 뒤에다 뭐로 써? 그렇죠. 네. 읽으면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죠? 곱하기 7 해주고 13만큼 작다. 그럼 빼기 13 붙이시면 됩니다. 전개시키겠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하영아 이거 전개하면 뭐죠? x 플러스 1의 제곱? x 음. 제곱 1 1 플러스 2
이러지 마. 달라 그러다가 어. 2 2 그러다가 2x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1 1, 그치?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분배 법칙 할게요. 서도야 식은 써놓자. 14x 플러스 14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자, 현수야 정리할게요. 어떻게 할까? x제곱 다 넘겨서 계산해버리면 마이너스 12x 그쵸? 이쪽에 이제 1이 나왔으니까 얘랑 없어졌겠지.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쉬운 인수분해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x로 그냥 묶어주기만 하면 돼. 그죠? x로 묶어주면은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다나야 x 값은 얼마 또는 얼마? 그치? 12 또는 0. 역시나 지금 상황에 맞는 x 값은 얼마예요? 12가 되는 거지. 우리는 자연수를 찾고 있는 거니까요. 12가 되겠죠. 이 문제의 답은 그대로 1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0 뭐 이 정도 뭐씩 세울 수 있겠죠? 그죠? 조금 더 이제 활용틱한 문제 3번. 수다 이거 다 썼어? 자, 3번으로 갈게요. 경민이와 형의 나이 차이는 3살이고 형의 나이의 제곱은 경민이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7만큼 작다. 형의 나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형 나이하고 경민이 나이 중에 문제에서 형 나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형 나이를 x살 이렇게 잡을게요. x살. 그러면 지안아, 형이 x살이면 경민이 몇 살일까? 아, 3살. 경민이가 형이랑 3살 차이 난다 그랬잖아. 근데 형이 지금 x살이야. 그러면 형보다 경민이는 3살만큼 어때야 돼? 그렇지. 근데 그냥 3살 하면 안 되지. 몇 살이라고 해야 될까? 4x 제곱 마이너스 1살 그렇지. 형 나이에서 항상 3살을 빼면은 경민이 나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경민이는 x 빼기 3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식은 여기서 세우는 거죠. 형의 나이의 제곱은 지민이가 해볼까? 어떻게 시작해야 돼, 지민아? 그렇죠. x의 제곱은 경민이 나이의 제곱의 2배. 여기까지만 해봐. 그치? x-3이 경민이 나이인데 경민이 나이의 제곱의 2배 그랬으니까 2도 곱해야죠. 이렇게. 그죠? 이게 경민이 나이의 제곱의 2배. 그거보다 7만큼 작아 그랬으니까 그렇지. 요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읽으면서 그대로 쭉. 자, 그러면 좌변에 x제곱 가만히 두시고 우변에 2도 가만히 두시고 요것만 전개하겠습니다. 요것만. x-3의 제곱. 자, 요것만 전개할게요. 현서야 전개하면 뭐죠? 그쵸. 완전 제곱식이니까 요렇게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럼 2 분배해야 되겠네. 2 분배하면은 2x 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 하고 요까지 하면은 11이 되겠다. 그죠? 빼기 7까지 하면. 자, 그 다음에 다 좌변으로 몰아버릴게요. 아니다. 얘를 넘기는 게 낫겠다. 그죠? 한쪽을 0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x 제곱을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이제 좌변이 0이 됐고요. 그쵸? 얘가 이쪽으로 와서 한번 빼지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1 이렇게 됐네. 제이가 해볼까? 자, 여기서도 아까처럼 인수분해하는 건데 곱해서 11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2 되고 얼마 있어? x 마이너스 11 그쵸?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11하고 1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0인 거니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기 위해서는 x가 얼마가 돼야 돼? 11이 돼야 돼. 잘 안 보여?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 자체가 11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1이 돼야 되겠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x 값이 지금 11하고 1하고 두 개가 나왔는데 둘 다 답으로 쓰면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이거 x 1 하면 어떻게 돼? 경비 마이너스 2살. 그죠? 형이 한 살이면 경미 어떻게 해? 그지? 마이너스 2살. 네, 마이너스 2살. 형의 나이는 11살이 되겠죠. 항상 활용 문제를 풀었을 때는 내가 찾은 x 값이 답이 맞나? 둘 중에 버려야 될 건 없을까? 항상 확인하고 답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틀려요. 형의 나이는 11세가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로 가서 105페이지에는 자 4번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는 4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4번 문제는 아까 왼쪽에 1번 있죠? 1번 같은 문제예요. 아까 전에 1번 문제는 이거는 사실 활용 문제라고 하기도 뭐하다 그랬잖아. 왜냐면 문제에서 이걸 다 알려줬으니까 그냥 이거하고 20하고 똑같아요 라고 놔버리면 식이 끝나는 거잖아. 그쵸?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도 자 요렇게 얘기해줬죠. 이게 지금 뭘 나타내는 식이래?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래요. 높이. 그치? 높이를 나타내는 식인데 문제에서 지금 찾고 싶은 순간이 언제냐면 이 로켓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지면이 뭐야 얘들아? 지면. 땅바닥. 땅바닥이 떨어지는 순간을 찾고 싶어. 땅바닥이 떨어졌다는 거는 높이가 얼마가 됐다는 거야? 0이 됐다는 거잖아. 그치? 땅바닥에 떨어졌어. 높이가 0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높이는 얼마 하면 돼? 0 하면 이게 식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높이가 20m인 순간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높이는 20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는 하고 높이만 써주면 된다. 너 듣고 있어? 썼니? 써야지 그러면. 활용 문제 기본은 식 세우는 거 아니야? 어? 실망이다 진짜. 여기다 메모하고 왔어. 머릿속에다가? 아 그래 알았어. 쓰는데 좋아 좋아. 이 카메라. 아 그러네 5네요 여기가 그죠? 땡큐. 네 50t 마이너스 5t 제곱이네요 식이. 지원애가 사라졌어. 그럼 어떡하라고요? 6.50을 못 주는. 다시 쓰면 되잖아. 네. 초등학생이야?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이미 오른쪽이 0이긴 하지만 사실 얘는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마이너스 5t. 그러니까 이 식 자체를 좀 더 간단한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얼마로 나누면 좋을까? 마이너스 5로. 5t. 자 여러분 혹시 여기서 마이너스 5t로 나누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t 같은 문자로는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여러분 나눗셈은 어떤 숫자로는 못하죠? 0으로는 나눗셈을 못하지. 그러면 마이너스 5라는 숫자로 나눗셈을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이건 확실히 0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만약에 마이너스 5t로 나눈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t가 얼마일 수도 있어? t가 0일 가능성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t로 나눠버리면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이 갖고 있는 두 개의 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숫자로는 나눠도 되는데 문자로 뭐 x라든지 뭐 t라든지 이런 걸로는 함부로 나누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로만 나눌게요. 그러면 얘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요렇게 쓰고 얘는 마이너스 5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0t가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간단한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 인수분해 t로 그냥 묶는 거였죠? t로 묶어요. 그러면 t괄호 t-10은 0이다. 그럼 t값 몇 개 나와? 그치 0 또는 10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돼서 당연히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10이 되겠고 아까 전에 우리가 만약에 t로 나눴다면 이 해를 하나 잃어버리는 거죠. 그쵸? 지금 이 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큰 뭐 무리가 없지만 만약에 이게 필요한 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문자로 나누는 건 조심해라.
자, 그럼 여러분 5번 한번 해봅시다. 이거 식 한번 세워보세요. 대충 찍어서 풀지 마시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힌트를 주자면 A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P를 x로 잡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식 한번 세워봐. 봐봐, 여기가 x면은 수정아, 여기 옆에는 뭐예요? 10-x겠죠.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식으로? x제곱이죠.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두 개를 그냥 더하면 얼마가 되면 돼? 그렇지. 이게 식이에요. 그쵸? 식 세우는 거 어렵지 않아. 식 세워서 풀어야 되더라.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전개시키겠습니다. 요거 전개시키면은 태유야, 이거 전개하면 뭐죠? x제곱 마이너스 20x 100, 그쵸?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 왼쪽으로 갖고 올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2x제곱이고 마이너스 20x에다가 58 넘어오면 42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합시다. 얼마로 나눌까? 2로, 그쵸? 간단히, 항상 간단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야 인수분해가 쉬우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숫자 두 개 찾아볼까? 당연히 얼마야? 37이죠. 37. 마이너스. 그래서 x-3, x-7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값은 3 또는 7인데, 자, 3이랑 7 중에서 이 문제의 진짜 답은 누구예요? 7이죠. 왜? 뭐 때문에? 그치, 요거 때문에 마지막에 AP의 길이가 BP보다 길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X라고 잡아놓은 부분이 적어도 이 10의 절반은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최소한 5보다는 커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7이 답이다. 4번이 되겠죠. 별거 아니죠? 내려가겠습니다. 6번으로 가서, 자, 6번 문제는 이거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중간에 뻥뻥 길 뚫어 놓은 거 아주 자주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에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거냐가 포인트인데, 나는 이 도로의 폭이 궁금해. 그래서 이 도로의 폭을 x로 잡았어요. 여기를 x로 잡고, 자, 여기도 x로 잡았어요. 이랬을 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쉬울까? 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전체 넓이에서 이 하얀 부분을 뺀다? 20-x, 30-x 하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 하얀 부분을 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좀 걸려요. 여기가. 요 부분이 두 번 빠지게 되거든. 그치? 요렇게 직사각형 빼고 요렇게 직사각형 빼게 되면 요 가운데 부분이 두 번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다시 한번 더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 자, 여기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4개의 사각형들을 이렇게 모아. 한 군데 모으면, 그러니까 길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길을 없애고 얘네들을 이렇게 한 군데 모으면 조금 작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 색칠된 부분만 지금 모은 거야,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의 가로의 길이는, 그렇죠, 원래 가로 중에서 길을 이렇게 없애버렸으니까 x만큼 이렇게 줄어들 거잖아요, 폭이. 그래서 30-x가 가로의 길이가 되고요. 세로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20-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그냥 이 30-x랑 20-x 이 두 개만 곱해버리면 그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길이 뚫려 있을 때 나머지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합쳐가지고 표현해주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럼 곱한 게 문제에서 말한 색칠한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도로를 제외한 부분의 넓이 264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쓰고 있니스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풀어가지고 x를 찾을 거니까 전개를 먼저 시키겠습니다. 성현아,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 저 어떤 거요? 뭐 가로 두 개. 아직도 저 5, 60, 600. 600
600 그 다음에 600 마이너스 30 x 마이너스 20 그쵸? 여기다 합쳐버리자. 그럼 마이너스 50x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x제곱 플러스 x제곱. 이것이 264니까요. 264를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리고 x제곱을 맨 앞으로 갖고 올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336이죠. 336. 336은 소인수분해하면 뭔가요? 50이 되는 걸 이제 찾아야 되잖아. 336을 소인수분해해볼까? 자, 이렇게 큰 숫자를 인수분해할 때는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면 편하니까 368인가요? 아, 168인가요? 네. 그러면 또 2로 나누면 84, 네. 또 2로 나누면 42. 됐다. 8이랑 42. 그죠? 8 곱하기 42 요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그죠? 42하고 8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해봐야 조금 이제 이 숫자를 찾기가 편해지니까 한눈에 잘 안 보이면 소인수분해 해보시고, 그럼 x-42하고 x-8이 0인 거니까요. x 값은 42 또는 8인데 8. 당연히 답은 8이라고 해야 되겠죠. 42랑 42는 적절하지 않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10쪽에 두 문제만 풀고 마칠 거고, 우리 지금 숙제량을 좀 조절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냥 다 풀죠. 그러니까 너네는 다 풀면 돼. 다 풀고요. 자, 지금 성현이하고 하영이하고 그다음에 제이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지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서영이하고 이렇게 삼총사. 자, 이렇게는요 이제 숙제를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본교재에서는 그 중단원 마무리는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단원 마무리는 애들이 질문하는 거 필기만 좀 해주시고, 숙제를 할 때는 중단원 마무리는 안 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있잖아요. 워크북을 풀 때 워크북이 보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워크북,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아나 듣고 있니? 여기 삼총사 너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다 풀고요. 요거는 다 풀고, 요거는 다 풀고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하나만, 유형별로 한 문제만. 몇 초까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워크북이 몇 초부터 몇 초까지예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 요런 데는 안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이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이제 유형별로 하나씩만 풀면 돼요. 내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숙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주황색 문제는 유형별로 하나만 풀고, 초록색 이런 거 여기는 다 풀고, 초록색은 다 풀고. 알겠죠? 워크북 숙제는 이렇게 내가 따로 지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풉시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본교재에서는 104부터 110까지, 우리 110쪽에 두 문제, 109까지만 할게요. 109까지만 하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 지금 여기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중단원 마무리는 안 해도 돼요. 중단원 마무리 빼면은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워크북에서는 73부터 76까지입니다. 네, 요렇게가 숙제니까 네, 요렇게 해주시고, 네, 지금 우리 워크북 채점을 하도록 할게요. 워크북이 69부터 72까지 숙제였죠? 워크북으로 가보겠습니다.